안녕하십니까. 서울 세종고속도로 교량 공사 붕괴 사고에 대해 발표를 맡은 신도원입니다. 목차입니다. 현장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는 25년 2월 25일 오전 9시 40분경에 발생하였으며 남한성 JC에서 세종 JC 공사구간 909 서운 입장 IC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어 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공사 발주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진행했고 대표적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고 그 외 시공사들이 있습니다. 사고 개요는 경기 구리와 세종을 연결하는 134km 규모의 서울 세종고속도로 교량 시공 현장에서 교각 위에 버더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런처 크레인을 후방으로 후진 작업하던 중 거더가 중심을 잃고 무너지며 이로 인해 10명의 작업자가 거더와 함께 52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사고 발생 지점인 가칭 청룡천교 붕괴 당시 블랙박스에 찍힌 사진입니다. 문제 발생 사례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사고 현장은 DR 버더라는 특수 버더 공법이 사용되었습니다. DR 버더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PSC 빔 단면과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이용하여 비합성 상태에서 긴장력을 도입하여 강선의 도입 효율을 높이고 연속된 강선의 편심량을 극대화한 공법입니다. DR 버더는 균열이 생기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긴장재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정착 시스템을 추가하여 일반 PSC 버더보다 수명을 증강시켰습니다. DR 버더를 거치하기 위한 버더 런칭 공법입니다. 거더 런칭 공법입니다. 해당 사진은 거더 가설을 위해 런처 공법 시행 중 붕괴가 발생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런처 공법이란 거더를 들어 올려 교량에 정확하게 설치하기 위한 장비로 교량 공사에서 일반 크레인 사용이 어렵거나 교량 하부 진입 불가 및 교통통행 등의 하부 제약 조건이 있을 때 거더와 같은 대형 중량물을 인양 및 가설하는 공법입니다. 해당 현장에서 사용한 거더 런칭 공법은 지면에서부터 거더를 들어 올려 거치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에서 만들어진 거더를 산 기탈에 올려놓은 후 거더를 밀면서 교각 위에 얹는 방식입니다. 이는 일반 크레인 공법에 비해 공기가 오래 걸리고 거더를 한쪽에서 밀어넣는 방식이기에 중간 지지가 없어 교량 길이가 길수록 횡만곡이나 처진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해당 사고 현장은 해치 작업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거더 가설 완료 후 장비가 교각 위에서 후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편심 하중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더가 횡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붕괴될 때 형태는 거더가 아래쪽으로 V자로 꺾이며 런처가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입니다. 사고 직전 상황과 사고 발생 상황입니다. 문제점 및 원인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5m 길이의 장경관 사용입니다. 장경관을 사용하는 데 있어 교각 사이 거리가 길어지면 교각을 설치하는 데 개수를 줄일 수 있어 교량 아래의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공사비 또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장경관 거더를 사용하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더의 자중이 증가함에 따라 횡만곡 발생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경관의 거더는 세장비 문제로 좌골이나 횡방향으로 발생하는 하중에 취약해 옆으로 전도되기 쉬운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55m 길이의 장경관은 강합성형 거더나 PSC 박스, 스틸 박스 등의 적용은 유리하지만 PSC 거더 계열인 DR 거더 공법에는 40m 이상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것은 거더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I형 PSC 빔 기둥 복부 슬림화로 인한 시공비 절감에 따른 문제입니다. 기둥의 복부를 슬림화함에 따라 횡하중 및 핀 모멘트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교량에 사용되는 거더와 기둥에 작용되는 하중은 슬랩을 설치 후 그 하중을 각각 받는 것이 아니라 슬랩으로 일체화된 후 하중이 분산되지만 슬랩을 설치 이전에는 거더를 하나씩 시공하면서 교대 및 교각에 편심 하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PSC 빔의 높이가 약 50m에 달하는 경우 편심 하중에 더해 예상치 못한 횡 하중까지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런처가 거더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기둥이 핀 모멘트에 충분히 저항하지 못해 기울거나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I형 빔의 복부를 얇게 설계하는 추세는 구조적 불안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좌불 및 횡만곡의 발생 원인이 되어 실제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런처 가설 공법 선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런처 가설 공법에 사용되는 형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러스형 런처와 박스형 런처가 있는데 해당 사고 현장에는 박스형 런처가 사용됐습니다. 박스형 런처는 후방 지지대가 이미 가설된 거더나 상판 위에 위치하여 작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설된 DR 거더에 부담되는 하중이 크게 작용하여 구조적으로 편심이 작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박스형 런처는 시공 시간이 매우 빠른 편이기 때문에 공기 단축을 위해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사용된 박스형 런처는 교량 거더를 전진에 설치 후 후진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때 후진에서 빠져나올 때 교각에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설치된 거더 상부를 밟고 빠져나온 데 있어 런처 공법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책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교량 거더 공법 선택에 대한 대책입니다. I형 일반 낱개형 거더는 자체 힘강성이 낮고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좌굴 및 전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 형식입니다. 특히 슬래브나 횡 연결부를 설치하기 전에는 거더가 각각 낱개로 지지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횡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PSC 박스 거더 공법이 구조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PSC 박스 거더는 상하부 플랜지와 복부판이 일체화된 폐 단면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비틀림 강성과 횡 자굴 저항력이 우수합니다. 따라서 시공 중 단독 거더 상태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예상치 못한 횡 하중이 작용한다고 해도 구조 전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하중을 분산하여 전도 및 붕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낮게 I형 거더 대신 박스 형식의 일체화된 거더 공법을 적용했더라면 거더 자체의 강성이 높아 시공 중 편심 하중 및 횡 하중에 의한 국부적인 불안정 현상 또는 기둥 전도 현상 발생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둥 간 가로보 추가 설치에 대한 대책입니다. 교량을 구성하는 PSC 빔 기둥이 시공 중 거더를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단일 기둥 상태로만 설치되어 있다면 횡방향 하중에 매우 취약할 것입니다. 이때 기둥 사이에 크로스빔을 추가로 설치한다면 기둥 간 구조적 연결이 이루어져 횡하중에 대한 저항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각 기둥이 하중을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횡하중과 빔 모멘트를 상호 분담하는 구조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므로 기둥의 횡 변이를 감소시키고 전도 저항력 증가, 시공 중 런처 등의 동적 하중에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크로스빔은 구조물의 강성과 좌굴 방지 효과를 부여하여 특히 높이가 높은 PSC 빔 기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슬렌더니스 레시오에 의한 좌굴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안으로 신공법 시공 시 전문 시공사 및 기술 인력 배치 필요성입니다. DR 거더 공법 및 박스형 런처 방식이 사용된 현장에서 교량 붕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해당 신공법에 대한 시공 및 감독 경험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공법은 기존 공법과 비교했을 때 구조적 위험 요소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맞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가진 기술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시공사나 하도급 업체의 규모만으로 판단하여 배치해서는 안되며 해당 공법에 대한 유사 시공 실적, 시공 경험, 그리고 공법 적용 전문성 등을 갖춘 기술자의 배치가 중요합니다. 향후 신공법을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공법 적합성을 검토한 후 인증된 전문 시공사나 기술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제도화하거나 발주 단계에서 사전 검토 기준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및 고찰입니다. 해당 사고에 대한 결과로 국토교통부는 사고공법, DR 거더공법과 유사한 공법을 적용 중인 건설 현장 공사들에 대해 공사를 전면 중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에 수사관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한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사고 조사를 통해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적용한 건설사업 추진 시 건설업계에서 기술적 타당성보다는 사업성에 초점이 맞춰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토목 및 건설 분야에서는 공법이나 시공 방식에 있어 세부 기술 사항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을 한 명의 엔지니어로서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공법인 DR거도 공법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계 시 하중계수를 비롯한 구조 안전계수를 적절히 적용하였는지 좌굴과 처짐 등 다양한 현장 하중 조건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수적인 설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긴장재가 비정상적으로 긴장이 풀리는 비상 상황에서도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이중 안전 설계 기술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어 도입된다면 작업자들의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검토를 통해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신공법을 활용한 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이번 사고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필수 보호구를 착용했다고는 하나 사고는 공법의 기술적 무리함에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며 공법 선택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인 위험성을 간과한 안일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